미국 사회에 있는 그 교육의 선두주자가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막시스트였고 그 트로츠키 변론위원회 회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식 운동권 좌파인 셈이죠. 근데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 그 세운 뉴욕에 있는 학교를 보니까요, 그게 원래 뉴욕이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보라는 것은 굉장히 다문화 인종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그 그러니까 학생, 그 존 듀이 학교가 있어요. 뉴욕에. 그 퍼센테이지를 학생 구성을 보니까요, 그 아시아 사람하고 흑인들의 구성이 훨씬 높죠. 소위 백인들은 14%,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미국 사회가 앞으로 점점 진보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극심한 페미니즘, 또 성소수자 문제를 보호하자, 이런 쪽으로 간 사람들, 또 무기까지 지닌 사람들, 그렇게 과격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굉장히 추락하는 문명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우연히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동영상에서 미국의 굉장히 유능하시고 오래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앞으로 그 미국 사회는 추락하는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그런 통제사회, 그 외계인을 통제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글쎄요, 저는 개인들이 좀 자유롭고 그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독재 체제, 전체주의 사회 쪽으로 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근데 그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일본의 극우 사사카와가 있었고, 이 사사카와는 소로스와 더불어 미국 민주당의 큰손입니다. 이 사사카와 자체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3명인가 있죠. 그 사람들이 계속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미국 민주당을 지지할 뿐 아니라 힐러리에게 지난번 대선 때도 3천억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렇게 후원금을 냈다고 그래요. 이 사사카와의 특징은 캐톨릭의 후원을 엄청 또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밀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극우 파시스트 무솔리니를 만났어요, 이 사사카와가. 그뿐 아니라 만주에 있을 때 사사카와는 신부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행성 산업으로 번 모든 돈을 전 세계의 그 정치를 바꾸는데 다 쓰게 됩니다. 미국 민주당의 과격분자들을 밀어줄 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도 밀어주고, 또 그뿐 아니라 제수잇들도 밀어주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무솔리니를 밀어준 과거 전력대로 이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돈이 한국 우익에게도 또는 좌익에게도 상관이 없겠지만 세계화 세력에게 돈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사사카 재단은 그러면 트럼프를 반대하겠죠. 힐러리한테 돈을 엄청 뿌렸고 트럼프에게는 전혀 뿌리지 않았겠죠. 이만큼 이렇게 돈의 힘이 무서운데 이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은 뭐 빠찡코라든지 또는 이렇게 사행성 산업, 경주, 경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을 이렇게 전 세계의 정치를 바꾸는데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할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그 재단은 소로스와 엄청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기구를 막 만들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소로스와 손을 잡은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소로스가 현재 같이 사는 그 여자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인과 스페인인 것 같아요. 스페인의 그 피를 물려받은 어떤 여성과 같이 사는 게 소로스예요. 나이가 많은 소로스가 젊은 여자랑 살고 있죠. 그런 건 이제 비화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로 돌아와서 중국 국적의 30대 B씨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전국에서 8채를 취득해서 7채를 임대를 했다. 그랬어요. 한국에서의 소득 재산은 충분하지 않았다. 임대 수입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캐나다 여기 지금 밴쿠버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입을 그냥 현금으로 받기를 원해요. 대부분 다 현금으로 받습니다. 근데 워낙 여기 밴쿠버의 정치력이 중국 사람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보는 거의 모든 집주인, 중국인 집주인들은 임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국적을 알리지 않는 C씨 50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한국계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총 120억을 뿌려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지금 월세를 외국인들한테 주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외국인들은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때문에 그 소득을 누락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세금, 과세, 소득 누락의 부분이겠습니까? 진짜 한국은 너무 지나치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가용자금이 많죠. 외국 사람도 만만한 게 한국이죠. 왜냐하면 뭐 외국인이라고 오히려 봐주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임대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한국은 여러 가지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말이죠. 검찰이 만약에 공직자 4급 이상 뇌물 사건 3천만 원 이상 피해 규모 5억 원 이상이 돼야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이 뇌물액 피해 규모도 수시로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규정대로 할 수가 있냐. 이건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검찰 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지금 획득했다고 그래요. 경찰이라는 거는 행정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행정부를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지니까 말이죠. 게다가 만약에 지자체장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
그럼 경찰위원회가 맞는데 이때 시도지사 소속 경찰위원회라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하고 결론 내기가 애매하죠. 자기 식구끼리 같이 뭘 수사 종결하겠습니까? 이게 협업 관계인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새 또 그 미통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무소속으로 이제 됐던 사람도 미통당으로 가지만 더민주당 이름표로 당선되었다가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통당과 야합하는 그런 의정부 시의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웃기죠? 한마디로. 뭐 정당이 지금 정당 자체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게 자본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기본소득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이제 처음 얘기를 했지만 원희룡 이분도 지금 그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그 손을 맞잡았다 그래요. 정치라는 것이 지금은 정당의 차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몰라도 박근혜를 당선시킨 공신이 김무성이에요. 김무성 씨가 당시 이태리, 왜 이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글쎄요. 이태리의 그런 해킹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한국도. 그때 김무성이 버스라는 그런 어떤 암호 코드로 버스를 돌려라.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5.16처럼 51.63%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아래 링크 주소로 올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김무성 씨는 대통령을 단성시키기도 했고 탄핵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김무성인데 김무성의 스탠스는 지금 한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실질적인 세력이 홍석현 씨인데 그분이 원불교 신자란 말이죠. 근데 김종인 씨와 김무성 씨 모두 원불교 신자라는 겁니다. 김무성 씨는 최근에 최근에 원불교 신자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원불교라는 거는 왜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려가지고 이 세계를 통합하자.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홍석현 씨는 홍라희 씨랑 더불어서 북한에도 갔다 왔잖아요. 또 박근혜도 북한에도 갔다 왔습니다. 다 전 세계를 통합하자라는 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를 지금 물물교환식으로라도 여러 가지 교류를 한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세계화 세력의 어떤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